중국의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나에게 가장 유익했던 책은 물론 사마천의 사기였습니다. 사기 중에서도 사기 세가가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세가 중에서도 조세가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읽을 때 즐거웠습니다. 읽다 보면 중국 고대 역사의 민낯을 보게 되는데 내가 대략 상상하던 중국 고대사의 모습과 크게 틀리지 않았음을 재차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조나라 왕가가 넓게 보자면 진시 황제와 같은 일족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가계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동이족의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 상산의 조자룡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에는 조나라의 북벌이 있었다는 것 등등, 조나라의 역사를 읽다 보면 거의 중국 역사의 절반을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였습니다. 조나라 왕가의 먼 후손뻘 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조광현이 송나라를 건국하고 과거 본인이 동이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나라 문화에 흠뻑 빠져 결국 중국 학문의 신이 된 공자가 사실은 송나라 출신이었고 그 송나라는 주나라에게 멸망당한 상나라의 유민들이 세운 국가라는 것 등등, 감추지 않고 홀딱 까발려져 있음에도 바로 보지 못하고 아무도 직시하지 않으려 하는 중국 역사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칠흥의 하나였던 조나라의 역사만을 따로 떼어내 살펴보아도 이야기들은 매우 극적이며 사건 하나하나가 중국 역사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나라와 일전을 벌였던 장평대전에서는 무려 40만 명의 조나라 포로들이 생매장을 당하고 이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라 40여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을 어찌 모두 땅에 파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호복기사라는 고사성어로도 유명한 조나라의 무령왕이 무분별한 장식사랑 때문에 궁에 갇혀 쓸쓸히 굶어 죽는 장면 또한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호복기사란 오랑캐의 옷을 입고 말등에 올라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조세가를 읽으면서 상산의 조자룡을 떠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고로 중화의 바깥 이민족은 북적, 남만, 서용, 동이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월의 조나라가 북진하면서 마주하게 된 이민족은 북적이 아니라 호, 즉 흉노였습니다. 그런데 조나라의 무령왕이 호복, 즉 흉노의 옷을 입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호복, 즉 흉노의 옷은 아마도 말등이 올라타기 편한 바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즉 기사하기 위해 호복한다는 말이었겠죠. 사실 조나라의 무려왕이 호복 기사를 주장했다는 이야기는 그 이전 중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더욱 이 사실이 더욱 흥미롭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나라 왕가가 중국의 역사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 근본 바탕에는 주나라 모광의 신하였던 조보가 8필의 말을 모광에게 바치고 그 말들을 부여 모광에게 충성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중현 또한 그 시작은 마부였습니다. 대대로 조씨 가문은 말과 깊은 연관이 있었죠. 그런 깊은 유래를 갖고 있던 조나라의 왕가의 무령왕이 말잔등이 올라탄 것은 이제 더 이상 말이 끄는 맏에 올라 멀리서는 활을 쏘아 맞추고 가까이서는 긴 창을 찌르고 휘두르며 종횡무진 전장을 누비던 전차를 활용한 전쟁의 종말을 고하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조나라의 모체인 진문공의 진나라는 위수와 황하가 만나는 지점이 길목, 동쪽 인근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위수 상류에 있던 진시황의 진나라가 중원 땅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에 진문공의 진나라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다행히도 진나라의 군사력도 이를 뒷받침할 정도는 되었었기 때문에 춘추 때의 5패 중 하나였고 전국시대에는 7홍 중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등 세 나라가 진문국의 진나라로부터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라와 위나라는 황하 중류 중원 땅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조나라는 이들 두 나라보다는 이북 지역이었던 것 같지만 그 또한 황하 일대 중원 지역에서 멀지 않게 떨어진 지역에 털을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던 조나라의 북쪽은 소리 소문 없이 조나라가 북쪽은 소리 소문 없이 건너뛰고 북방의 오랑캐 즉 흉노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나라 왕가의 조상들 중에는 조무율이라는 뛰어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이 당시 진나라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던 지백 가문의 미움을 사게 되고 진양 땅으로 달아나 20대 진선들이 와서 전했다는 전설 속의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조무휴아, 우리는 곽태산 4년 후의 천사다. 3월 병술일에 우리는 너로 하여금 되돌아가서 지씨를 멸하도록 할 것이니 너도 우리를 위해서 100개의 성읍에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우리가 장차 너에게 임호의 땅을 줄 것이다. 너희 후손에 이르면 굳센 왕이 나타날 것이니 중냐. 그는 하종을 손에 넣어 휴온과 제맥까지 이를 것이니 남쪽으로는 진나라의 다른 성읍들을 정복하라고 북쪽으로는 흑고 융족의 한 지파를 없앨 것이다. 미름사에서 나온 사기세가에 나오는 글입니다. 도교의 참의서와 같은 별 의미 없는 글일 수도 있겠지만 조무율이 비서를 공개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그들이 달성해야만 하는 선대의 유명을 남긴 것이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나라는 훗날 진시황이 진나라에게 멸망당하기는 하지만 조무율의 이 꿈은 대개 이루어진 듯합니다. 그러나 글에 나오는 휴혼이나 제맥을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분이 제게 거슬리는 것은 조무율의 야심이 지나치게 커서 한반도까지 그 화가 미치지는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조무율은 벌써 이 일이 있기 전에 자신의 누이가 왕의 부인으로 있던 대나라를 멸망시켜 그의 야심을 세상에 내보였습니다. 그것도 나라 대 나라로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통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통해 관계로 대나라 왕을 죽이고 얻은 것입니다. 이는 매우 악랄한 짓으로 결코 성인군자가 할 행동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의 누이도 그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겠죠. 조무율에게 멸망당한 대나라는 먼 훗날 만주에서 발현한 탁발 선비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서 나라 이름을 이어 사용하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탁발 선비족은 북위를 세웠고 북중국을 통일하죠. 그것이 수나라, 당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조나라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갔다면 탁발 선비족 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박차고 내려온 것이겠죠. 조나라의 북방 정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중산국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기세가 조세가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후 원년 위나라 문후가 중산나라를 정벌하고 태자 격을본에 지키도록 했다. 위나라가 조나라보다 앞서 중산국을 정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대부분 조나라와 중산국 간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더 알아보도록 하죠. 경후 10년 중산나라 방자읍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미 위나라에게 정벌당한 중산국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망하지는 않은 모양이죠? 설마 중산국의 땅에서 위나라와 일전을 벌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후 또 다른 기록입니다. 성후 6년 중산나라가 장성을 쌓았다. 위나라를 정벌하여 탁택에서 처부수고 위나라 해왕을 포위했다. 조나라와 중산국 끊임없이 싸웁니다. 지금부터는 무령왕 때의 기록들입니다. 무령왕 19년 봄 정월 무령왕은 신궁에서 성대한 조회를 열었다. 조왕은 비의를 불러 그와 함께 천하대사를 의논하였는데 닷새가 지나서 끝났다. 왕은 북쪽에서 중산나라의 땅을 공략하고 방자에 이르렀다가 조나라 무령왕이 후복기사라는 정책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후 무령왕 때에 여러 번 중산국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령왕 21년 조나라는 중산국을 공격했다. 중략 중산나라는 4개의 성읍을 바치며 강화해 가기를 원하자 왕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무령왕 23년 중산나라를 공격했다. 무령왕 26년 다시 중산나라를 공격하여 빼앗은 땅이 북쪽으로는 연과 대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운중과 구원에 이르렀다. 당시 조나라는 안으로는 전국 7웅의 나머지 6나라들과 다투고 밖으로는 흉노, 제맥 등을 물리쳐야 하는 입장이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나라는 꽤 오랫동안 중산국과 전쟁을 하며 국력을 소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무령왕이 아들 해문왕의 왕위를 선양한 이후 뒷자리로 물러나고서 중산국은 해문왕 때에 이르러 멸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산국이 동이적인 나라였는지 북쪽의 나라였는지 확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단지 내려오는 기록에 따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중산국이 누구의 나라였고 제후국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가타부타를 떠나서 적어도 동주 시기에는 이민족이 세운 나라가 주나라 제후국들이 사이사이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중원 인근에 있던 조나라가 맥족의 땅에 도달하기 이전까지 큰 걸림돌은 없어 보입니다. 대나라와 중산국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먼 땅 사이에 별다른 저항 세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역으로 그곳이 중원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던 지역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나는 중국의 고대 역사서를 읽으면서 늘 서급 밖의 사람들이 과연 서급 내의 사람들과 동일 민족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이, 북쪽, 남만, 서용이 혹시 중국의 진짜 원주민들은 아니었을까요? 멀리 중원의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이민족들이 안방을 차지하고서는 집주인을 내쫓는 것은 아니었는지, 훗날 북이도, 수나라도, 당나라도, 원나라도, 청나라도 다들 그러했지 않았나요?